등차 수열을 AP라고 합니다. 약자로. 등비 수열은 GP고요.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 일반항부터 먼저 좀 보겠는데, 등차 수열의 용어 자체가 뭐냐면, 항들이 연속적으로 있었을 때 얘네들의 간격이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갈 때마다 3씩 늘어난다든지 3씩 줄어든다든지 이 간격이 일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으로 이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야. AM 플러스 1은 바로 이전 항인 AN항에다가 얼마만큼? D만큼 추가가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격값이 얼마란 얘기야? D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넘기면 똑같은 표현법이지만 AM 플러스 1에서 AN의 차가 예를 들어서 뺀값이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이 관계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런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 공식을 쓰면 이런 거야.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계속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등차 수열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항 AN은 몇 개를 더한 거야 일단? AN은 N개를 더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항 초항이 있을 거고 나머진 다 공차를 더한 거야. 근데 총 N개를 더하는 건데 하나는 A1일 거고 나머진 다 누구야? 공차인 거야. 그럼 공차가 몇 개? N-1개. 그래서 A1 플러스 A1 플러스 N-1D가 바로 뭘 말하는 거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결과적으로 일반항은 n에 관한 변수 n에 관한 몇 차식이 돼요? 1차식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수열이든 일반항 값이 n에 관한 1차식이면 이건 무조건 등차 수열이야 라고 정해놓고 확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게 n에 관한 1차식인데 수식으로 말을 하면 이걸 n에 관해 정했을 때 d는 n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값은 뭐가 되겠어? 초항 마이너스 공차 이렇게 묶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상수항 값이 초항 마이너스 공차라고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기는 하고요. 이거 그냥 전개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d랑 a1 묶어놓은 거야. 대단한 건 없어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더 좋긴 하고요. 혹시 일 모른다 하더라도 상수항 값은 계산에 의해서 구해질 수 있는 거니까 굳이 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용 볼게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A와 X와 D, 아니 B로 하자. 연속하는 세 개의 값이 있어요. A, X, D. 얘네들이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한번 해보자.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공식화했을 때 뭘 알 수 있지?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이 있었죠. 이 둘의 가운데 값이 X다.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하거나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차 수열 요 내용 등차 수열의 정의를 이용해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X에서 A를 뺀 거라.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지금 얘를 말하는 거죠. 앞에 항에서 뒤에 항 뺀 거야. X에서 A를 뺀 거랑 그 다음 뭐 B에서 X를 뺀 거라. 이게 어떻다? 같다. 그럼 X끼리 모으면 2X가 될 거고요. A, B를 합치면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X는 2분의 A 플러스 B랑 같다고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중항이 되는 거야. 등차 중앙 아니고요. 등차 중항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기하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사실 A에는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이 수열의 값을 우리가 뭐로 나타내면 그래프로 나타내면 직선의 일부 값처럼 보여요. 왜 직선의 일부라고 하냐면 이건 똑같이 n에 관한 1차식이긴 하지만 이게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함수식 표현인 거거든. 얘는 함수식 표현하고 똑같은 거야. 얘는 fx하고 사실 똑같은 거예요. fx가 얼마다? dx 플러스 a-d다 라고 하는 거랑 아예 똑같은 거야. 근데 얘와 얘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 x는요 실수 모든 게 들어가도 돼. 모든 실수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 상관없는 거야. 하지만 수열에서는
n값에 대입할 수 있는 건 누구부터야? 자연수부터잖아. 그래서 n은 1 이상인 자연수 값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단. 됐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수열의 요 값들은 정확하게 수열은 뭐 직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여기가 n, 여기가 n 플러스 1, 여기가 n 플러스 2라고 본다면 n이었을 때의 함수값이 an, n 플러스 1일 때의 함수값이 an 플러스 1, n 플러스 2였을 때 함수값이 an 플러스 2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값들은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간격이 어때? 만약 비교해본다면 요 간격이 얼마만큼이야? 다 1인 거잖아. 그럼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같다고요. 괜찮아? 근데 요 차이가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이게. 이게 함수값 an 플러스 1의 y좌표, 그러니까 이거의 y좌표 값이 an 플러스 1이고 이 점의 y좌표 값이 an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점으로 나타내면 n, an인 거고 얘를 점으로 나타내면 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인 거라고요. 그래서 뭘 아셔야 되냐면 이 점의 y좌표 값에서 이 점의 y좌표 값을 빼. 그걸 우리가 차라고 하잖아? 그럼 이 간격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공차. 이게 d가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d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삼각형으로 만들면 얘는 모든 것들이 합동인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경우는 그래프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실제로는 이 선이 아니라 이 점들만이긴 하지만 그래프적으로 설명한다면 합동인 삼각형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다라 볼 수가 있을 거고 이 간격 또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좀 알았으면 좋겠냐면 결론은 이거야. 이건 뭐 설명인 거. 결론은 뭐냐면 이것과 이것에서 an과 an 플러스 2의 무슨 값? 평균값. an과 an 플러스의 가운데 값. 그 가운데 값이 누구다? an 플러스 1이 된다. 등차 수열은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해 가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5하고 A7의 합이 8이래. 그러니까 이 조건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난 너희들이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냐면 얘네 두 칸 뛰어넘은 거잖아. 이걸 가운데 값이 누구야? A6이겠죠? 그럼 A6은 얼마다? 4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요거 하나 설명하고 싶은 거야. 등차수에서. 그러니까 수능적 해석에서는 연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모든 수열의 an 값을 a와 d로 바꿔서 풀면 다 풀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라는 게 아까 문제 풀다 보니까 a하고 d로 잘 바꿔서 풀었거든요. 잘했어. 잘한 건데 뭔가 좀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조건 값들 중에서 이렇게 나오면 얘를 a6 값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캐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얘가 응용이 된다면 어떤 것도 가능한 거냐면 A5와 A9의 합이 10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 근데 얘네들의 가운데 값은 누구야? A7인 건 보이세요? 5하고 9 더하고 나누기 2하면 7 되는 건 보이세요? 그럼 H는 얼마인 거야? 5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예제를 잘 들어봐. 얘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잘 쓰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겠니? 이거 이렇게 듣고 있냐면 얘를 A 플러스 4D, A 플러스 8D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건으로 바꿔서 푸는 거야. 만약에 이 조건을 이렇게 바꿔서 풀면 얘 대신에 이 조건만 보고 이 조건만 이용해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하나 더. 만약에 A5하고 7, 두칸 떼서 9 이건 괜찮아. 근데 A5하고 만약에 A8의 합이 10이다. 이건 이상하잖아. 왜? A5, 6, 7, 8 4개니까 내가 뭐 말하는지 알죠? 여기 사이에 A6, A7 4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의 가운데 값은 확률이 존재하지가 않아. 얘네가 짝수기라서. 그래 안 그래? 뒤에 그럼 어떻게 할래? 원래대로 A 플러스 4D,
A 플러스 실드로 풀면 되겠네. 그죠? 아, 되죠. 그렇게 무조건 되죠. 근데 혹시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A5하고 A8이면 얘네들의 가운데 값이 얼마죠? A? 6.5. 6.5. 그럼 A 6.5가 10이라고 될까 안 될까? 어? 6이야? 왜? 어? 이거. 그래. 6. 이게 될까 안 될까? 지금 이런 항이 존재하냐고. 6.5번 짱이 존재해요? 뭐 개떡 같은 소리죠. 이런 게 어딨어. 하지만 이걸로 바꿔서 계산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어차피 등차 수열은 일직선상에 있는 값들이라서 0.5번째 항이면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차가 만약에 4였어. 하나랑 그 다음 항이랑 공차가 4였으면 0.5번째만 움직이면 얘네들의 간격은 이거 절반인 2씩 늘어난 걸로 보면 되는 거라서 상관이 없어요. 이해 가겠니?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너희들이 바꿔서 문제를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하나의 기준값을 갖고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수 있다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SN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지는 건데 A1, 그러니까 얘들 SN의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교과서적인 방법, 내가 너희들 처음 알렸던 방법은 이런 거야. A1, A2 해가지고 AN까지 해볼 SN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해보면 좀 불편하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뭐 해줘? 밑에 하나 더 써줘. 그리고 순서를 바꿔 써줘. AN, AN-1, 또도도도 돼가지고 얼마? A1 이렇게 볼게요. 그럼 물어볼게.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값이 어때요? 그럼 여기 옆에 있는 얘네 둘 더한 거랑 이 빨간색 더한 거랑 어떨 것 같아? 같아? 달라? 같은 거 느껴져? 왜? 너 좀 화났어? 표정이 안 좋아. 여기서 D 하나 늘어나는 거. 얘가 얘보다 D 하나 더 많은 거죠. 얘는 얘보다 D가 하나 더 적은 거죠. 이거 둘 합친 값이 어떻게 써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양쪽 끝에 있는 애들인 거고 그거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같아야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이것이 다 똑같겠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다 합치면 SN을 2배한 녀석은 A1과 AN을 더해서 몇 번 더한 거야? 몇 세트야? N개가 있겠죠? N번 더한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괜찮아? 그 양배는 2로 나누면 2분의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SN 공식이 초항이랑 막항을 더하고 N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2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괜찮니? 괜찮아? 자, 근데 이 내용을 이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잘 봐봐. SN을 푸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얘하고의 평균값을 구해. 그게 누구야? A1 더하기 A1에 나누기 2 하면 얘가 뭘 말하는 거야? 이것들의 가운데값 말하는 거죠. 맞아? 그럼 이렇게 보면 안 돼? 결과적으로 이거의 평균값이 얘잖아. 이거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 뭐야? 이거 기억나. 12명이 있어. 12명의 시험 점수의 평균이 60이었어. 그럼 이 반 학생들의 12명에 대한 총점은 얼마야? 총점은 얼마야? 60 곱하기 10이 720 되겠죠. 평균에다가 이 인원수를 곱하면 전체 총점이 되는 거잖아. 이 녀석들의 평균값이 얼마라고? 얘라고요. 얘가 몇 명이 있는 거야? n명이 있으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n을 곱하면 이게 바로 얘네들의 총 합이 돼서 SN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이해되겠어요? 괜찮아? 근데 이제 이거의 값을 그냥 굳이 말한다면 뭐 이렇게 좀 전에 요 방법처럼 설명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도 있는 거냐면 2분의 n 플러스 1 나누기 2 값. 진짜 가운데 값. 이거의 가운데 값. 오케이? 가운데 값에다가 n번 더한 거다라고 봐도 상관은 없다고요.
근데 수열적으로는 이 표현법이 좀 잘못된 표현법이긴 하잖아. 얘가 자연수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n이 짝수든 홀수이든지 간에 이 값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열값이지만 이걸 수식화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다 이 얘기야. 이해되겠니? 이런 특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희들이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여기 지금 1번에 내가 썼던 게 이게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저 조건식 중에 누군가 하나가 나온다면 무조건 A에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볼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좀 전에 설명했던 등차 중 항까지 항이 2개짜리가 아니라 3개짜리 아까 뭐 있었죠? 어떤 표현법 있었지? 얘의 평균값인 거니까 an 플러스 1을 2배한 거는 an과 an 플러스 1을 더한 거랑 같다. 이 표현법까지 합쳐준다면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모든 표현법을 지금 써준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그러니까 an이 분명히 나오는데 등차 수열은 조건이 없이 나오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다른 조건들을 보니까 이것들 중에 하나였다 라고 한다면 그 조건은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다고?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조건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세 번째 내용. 만약에 AN이 등차 수열이야. AP가 등차 수열 쓰는 거예요. AN이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A 3n 플러스 2 얘도 등차 수열일까요? 맞을까? 아닐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게? A 3n 플러스 2 그러니까 A인이 예를 들어서 숫자로 보면 더 쉬워져요. 3n 플러스 4다라는 등차 수열이 있어요. n에 관한 1차식인 거니까. 그럼 얘가 하나의 수열로 봤을 때 얘도 등차 수열 되겠느냐 물어보는 거야. 느낌적으로 어때? 되겠죠. 뭐 하면 되는 거야? 여기 n에다가 뭐 해주면 돼? 3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도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n에 관한 1차식이잖아. 그럼 무조건 n에 관한 1차식이면 이 수열값은 무조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요. 괜찮아? 또 하나 보세요. A1, A2, A3, A4, A5, A6, A7, A8까지만 쓸게.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야. 너무 붙여졌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얼마? A5.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A5가 되는 거고요. n에다가 얼마 집어넣었어? 1을 대입하면 얘가 되는 거고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얼마 돼요? 잠깐만요.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뭐지? 아이씨, 그것도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A8 되는 거고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 A11이 되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그럼 이 해석은 얘가 등차 수열이 된다는 해석은 뭘 말하는 거냐면 몇 칸씩 건너뛰었을 때 3칸씩 건너뛴 거죠. 등간격으로 건너뛰면은 이 녀석들만 봤을 때 얘를 마치 새로운 수열 B1으로 보고 얘를 B2, B3로 보자는 얘기죠. 이 3칸씩 건너뛴 얘네들도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어? 5칸씩 그러니까 1에서 A6, A11, A16 얘네들도 등차 수열인 거야. 등간격이라면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 내에서 등간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등차 수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됐죠? 그럼 또 하나.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 맞는 거야. 맞죠? 자,
자, 또 하나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A3n A3n 플러스 1 A3n 플러스 2 세 개씩 더한다는 얘기예요. 0을 집어넣어. 원래 여기도 0을 집어넣을 수 없는데 그냥 0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내가 지금 쓰기를 잘못 썼어요. 여기도 뭐라 써야 돼? 3n-1, 3n-2라고 썼어야 되는데 잘못 썼다. 헷갈리나? 바꾸자. A 3n-2 A 3n-1 A 3n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부터 3개, 요 3개를 말하는 거고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요 3개를 말하는 거죠. 그것들끼리 뭐 하란 얘기야? 더하란 얘기야. 괜찮아요? 3칸씩 건너뛰는 것들이 아니라 3개씩을 연달아 더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들끼리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맞는 말, 틀린 말? 이것도 맞는 말. 근데 느낌으로 가면 안 되고요.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 3개씩 묶은 녀석들끼리 어떻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지 확인할 수 있겠어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공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A5, A8, A11의 공차가 얼마냐면 공차가 3번 넘어간 거니까 얘 B1부터 B3까지의 공차는요 3D예요. 3D. D가 3개씩 늘어나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거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첫 번째 덩어리와 두 번째 덩어리 얼마가 는 걸까? 공차로 본다면. 그렇지. 왜? A1에서 A4로 늘어날 때 3D, A2에서 A5로 늘어날 때 3D. 다 3D씩 늘어난 거잖아. 맞죠? 3D를 3번 더했으니까 얼마야? 9D. 이거의 공차는 9D가 되는 거예요. 되겠니? 이거의 공차는 9D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개씩을 묶어도 뭐가 된다? 등차수열이 된다. 등차수열은 펼쳤을 때 등간격이 있거나 개수를 똑같이 해가지고 몇 개 연달아 더하면 3개씩이 아니고 10개씩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다 뭐가 된다?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의 예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작게 그러네. 요 간격을 일정하게 해가지고 내가 등간격으로 나눈 거예요. 오케이? 등간격으로 나눈 거고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요 밑변의 길이를 볼게요. 요 길이. 이 길이가 점점 늘고 있죠. 이 길이가 늘고 있어. 이 길이가 일정한 만큼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값들이 결과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서 커지는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얘 몇 배일 것 같아? 높이가 1대2, 2배잖아. 그럼 밑변의 길이는 1대2,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만약에 A였으면 이 길이는 2A, 3A, 4A 해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N등분했으면 마지막을 NA 라고 해서 요 밑변의 길이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겁니다. 괜찮아? 자, 두 번째 잘 봐야 돼. 각 층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에요. 첫 번째 거는 삼각형이네. 이걸 S1. 두 번째는 2층에 있는 거 꼭대기 위에서부터 1층, 2층 거꾸로 한다면 여기 S2, 여기가 S3, 여기가 S4 이렇게 되거든요. 이 넓이 값도 등차 수열을 이룰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닮은 꼴이 아니야. 이렇게 보면 돼. 만약에 얘랑 평행한 가로선을 이렇게 그어준다면 가로를 그어준다면 잘 봐봐. 또 여기서 이렇게 가로선 이렇게 그어준다면 계속 이렇게 가로선을 그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로 이렇게 보면 돼요. 2층에 있는 녀석을 보조선을 그어서 너무 작은가 그림이?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면은 S1은 삼각형 하나죠.
요 두 번째 정삼각형은 요 작은 정삼각형이 몇 개가 있는 거야?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2층에 있는 녀석은 S1을 몇 번 더한 거야? S1을 3번 더한 거예요. 그럼 3층에 있는 녀석은 이 작은 삼각형이 몇 개 있을까? 5개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추가로 늘어나는 게 2개씩 늘어납니다. 여기는 이제 S1이 몇 개? 5개가 있는 거고. 얘는 S1이 몇 개? 7개가 있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각 층이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삼각형 2개가 더 붙는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넓이가 늘어나는 것도 등간격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이 넓이 값 또한 뭐가 된다는 얘기야?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되겠니? 요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등차 수열을 한 번 다시 본다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등차 수열을 쓰는 방법은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다가 일반항 AN인 저 몰라 A1 플러스 N-1D를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너희들이 구해서 얘랑 곱해도 되겠죠. 그럼 그 공식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 거였어? 2분의 N 2A1 플러스 N-1D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변수가 N, 이게 N 값이 변수인 건데 이걸 전개하면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N에 관한 2차식이야. 그죠? 그래서 SN이 값이 어떤 수열의 SN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개수가 P이고 N제곱이야. 2차항이야. 그리고 1차항의 개수는 Q고 1차항이야.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 SN이라면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을 말하는 거다? 등차 수열을 말하는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거랑 상수항이 있는 거랑 차이점이 있었죠. 상수항이 없는 거 있는 거 어떤 차이점이야? 첫째 항부터. 그렇지. 여기에 상수항이 없으면 n이 1부터 성립하는 거고 상수항이 있었을 때는 첫째 항은 규칙이 없고 둘째 항부터 규칙이 있었던 녀석이에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야. 예를 들어 4, 7, 9, 11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는 3 늘었고 그 다음 다 20 늘은 거잖아. 첫째 항은 규칙이 없고 둘째 항부터 규칙이 있는 거라고요. 이럴 때 이 녀석의 합을 SN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SN의 N에 관한 2차식의 상수항 값이 존재하는 녀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됐던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등차 수열의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요거 좀 몇 개 다시 돌으면 이제 덧셈인 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A6 빼기 A가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에서 조건이 얘가 만약에 뭐 3이다. 숫자가 좀 작긴 한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괜찮니?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 간격이 얼마야? 2에서 3, 4, 5, 6 간격이 얼마야? 얼마나 예쁘다. 간격이 4니까 이거의 공차는 얼마다? 4D가 4니까 D는 1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요. 괜찮아? 근데 봐봐. 만약에 여기서 이걸 이점을 해보면 어떨까? 이 6이고 2잖아. 여기가 6이고 6 마이너스. 여기에 6 마이너스 2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원래 없었던 거니까 6 마이너스를 여기만 하면 안 되고 어디도 해줘야 돼. 여기도 뭐 해줘야 돼? 똑같이 6 마이너스를 양쪽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괜찮니?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아까 저기에서 이 그림에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여기서 돌이켜보면 이 좌표가 n,A였잖아. 여기는 n 플러스 2, n 플러스 2였고요. 봐봐. 요 점과 요 점의 기울기를 구하래. 그럼 식을 어떻게 돼야 되겠어? n 플러스 2 마이너스 n분의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두 점의 평균 배나열인 거잖아.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 그럼 어떻게 보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2,an과 6,an의 기울기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기 봐봐. 여기에서 기울기가 이것분의 이거죠. 1분의 뭐? d야.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랑 뭐랑 똑같다고? 공차인 d랑 똑같다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 A6 빼기 A2가 4라고 나와있으면 여기도 6-1로 여기도 6-1로 나누면 얘가 바로 저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공차 D가 되는 거라고요. 4분의 4. D는 얼마? 1.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결과적으로 n에 관한 1차식이라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다양해요. 괜찮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결과적으로 n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그걸 직선화한다면 저 직선의 기울기가 공차로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거는 거기 책에 없는 내용이 많이 섞여 있어서 일단은 반장 사진 한번 찍어서 올린 다음에 이거는 너희들이 책에다가 필기 한번 정리 한번 하세요. 사진 한번 찍어놔. 왜? 지금 필기는 또 안 할 거 아니야. 자,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것까지 다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없을 거야. 등차 등비에 대해서는. 등차 수열은 AP, 등비 수열은 GP 이렇게 표현을 하겠고요. 첫 번째, 아까 했던 거랑 비교하려고 하는데 아까 했던 건 뭐냐면 AN에다가 뭘 해주면 AN 플러스 1, AN에다가 뭘 해주면 다음 항이 나오는 거였어? 더하기 D였어요. 얘는 AN에다가 뭘 해줘야 돼? 어떤 값 상수를 곱해주는 거야. 그걸 곱한 것이 그 다음번 장이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된 등비설의 규칙인 거예요. 앞선 항에다가 숫자를 뭔가를 곱하면 그 다음번 장이 나오는 거야. 똑같은 숫자를 계속 곱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N과 n 플러스 1의 이 비율값이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특정한 숫자로 일정하다. 이웃하는 두 항들끼리의 비율값이 항상 일정하면 이걸 뭐라고 본다? 등비수열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뭐냐면 아까 등차 수열은 A1에다가 공차라는 D를 계속 여러 개 더한 거잖아. 등비수열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곱하는 거라고요. 근데 몇 개를 곱하는 거야? N개를 곱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첫째 항 A1이고 나머지 값들은 다 뭐예요? 공비예요. 그럼 얘를 몇 개? 합쳐서 N개니까 얘는 몇 개? N-1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는 A1 곱하기 R에 N-1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중요한 성질 중에서 뭐가 있냐면 아까는 등차 중항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잖아. 이번에도 등차 중항과 비슷한 등비 중항이 있었죠. A와 X와 B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생겼는지 기억나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냐면 등차 수열은 얘네들의 차가 일정한 거고 등비수열은 얘네들의 B가 일정한 거야. 비율이 일정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A분의 X와 누구분의 누구? X분의 B가 같으면 돼요. 그럼 정리를 해주면 X제곱은 A와 B를 곱한 것과 같겠죠? 그래서 양쪽 앞에와 뒤에 녀석을 곱한 값은 가운데 녀석을 2번 곱한 것과 같다. 이 성질을 뭐라 그래? 등비 중항이라고 하는 거였죠. 됐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GP의 모양. 어떤 수열 AN이 주어지는데 그 수열이 등비 수열이다라고 대놓고 조건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조건들을 보면 등비 수열이구나를 알 수 있으면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모양 자체가 그냥 이래. 어떤 상수가 있어. 또 어떤 상수의 지수식이야. 여기가 지수식인데 n의 몇 차식?
여기에 n이 들어가는데 그냥 n만 들어가도 n은 1차인 거잖아. 2차가 되면 안 되고요. 무조건 1차씩 돼야 돼요. pn 플러스 q. 1차. 지수에 1차식이 있다면 그리고 이 앞에 개수인 a가 뭔가 모여도 상관없어요. 숫자이기만 하면 돼. 이 모양 꼴이면 우리는 이 값을 뭐라 할 수 있다? 등비수열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공비는 누구야? 그럼 공비는 B에 반드시 n의 개수까지를 거듭제곱 취해줘야 됩니다. B의 P제곱이 지수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의 모양꼴은 여기 n에 관한 1차식에서 n의 개수가 무조건 1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n의 개수가 1이 아니라면 P를 B에 먼저 거듭제곱 취해주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P로 묶으면 되겠죠. P로 묶어서 P를 B에 먼저 거듭제곱을 취해주라는 얘기야. 그럼 그게 바로 공B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모양꼴이 지수식이어야 되고 지수값이 1차식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두 번째는 아까 설명한 똑같은 건데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는 게 아니라 나눠. 이 값이 어떻다? R값으로 일정하다. 이 값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상수가 된다 항상. 그럼 얘의 뜻은 뭐예요?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랑 같은 내용이라서 이것도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좀 전에 했던 얘랑 같은 거예요. 뭐야?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을 뭐하면? 곱하면 가운데 항을 뭐한 거? 두 번 곱한 거랑 같다. 이게 등비중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등비중항 조건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번째 번호는 아까 등차수열에서 했던 내용과 모양꼴 자체는 비슷할 것 같아요. 물어볼게요. AN이 등비수열이래. 아까 등차수열 때 했던 내용과 비슷한 거거든요. 물어볼게. A 3n 플러스 2. 아까랑 똑같이 3n 플러스 2로 해볼게요. 얘도 등비수열이 된다. 참거지. 해석은 두 가지로 가능해요. AN이 등비수열이라면 모양꼴이 얘인 거죠. 그럼 A 3n 플러스 2는 여기 n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3n 플러스 2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럼 이 모양꼴이랑 같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같아지는 거 맞잖아요. 여기 지수값이 달라지긴 하지만 1차식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A 3n 플러스도 뭐가 된다? 여전히 GP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까랑 똑같이 말할게요. A1, A2, A3, A4, A5, A6, A7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세 칸 건너뛴 게 얘예요. 또 세 칸 건너뛴 게 얘라고요. 이 초록색끼리도 뭘 이룬다고요? 등비수열을 이룬다고요. 대신에 공비는 달라지겠죠? 원래 공비가 R이었다면 여기다 3n을 넣는 거라서 R의 세제곱이 공비로 바뀌는 거라고. 아까 말했잖아. 공비는 뭐라고? 여기 1차항의 개수인 P를 미수의 거듭제곱 취한 B의 P제곱이 공비가 되는 거라서 여기가 3n이 돼버리면 R의 3제곱이 공비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해석해볼게. 여기다가 R 곱하고 R 곱하고 R 곱해야 얘가 되는 거니까 A1에다가 R을 3번 곱해야 얘가 되고 또 3번 곱해야 얘가 되는 거라서 이때는 공비가 R의 세제곱이 되는 녀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괜찮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똑같이 아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거는요. 얘가 GP였을 때 묶어보자. A 3의 마이너스 더 할까? A 3n 마이너스 여기 3n 마이너스 2 3n 마이너스 1 A 3n 아까랑 똑같죠? 등차수가 똑같은 내용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도 GP를 이룬다. 참 거짓. 참 거짓.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의 뜻이 뭐야?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3개씩 더한 것들도 등비수열을 여전히 이룬다.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얘도 대단하죠? 됩니다. 지우야, 그럼 공비가 얼마야?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R세제곱 곱하면 얘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똑같이 R세제곱 곱하면 얘네들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R세제곱을 곱하면 그냥 바로 얘가 돼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R세제곱을 여기다가 각각 곱해야 될 거 아니야. 덧셈이니까 여기다가 R세제곱을 곱하면 그 다음 번장이 나온다고요. 되겠니? 그럼 아까랑 똑같죠? 등차설 등비 내용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외우기 쉽잖아요. 외우라고 하면 안 되는데, 외우면 안 되는데. 이해하기 쉽잖아요. 괜찮아? 고개 들어? 그럼 얘는요? 또 한 번 해보자. A 3의 마이너스 2 A 3의 마이너스 1 A 3의 얘는 똑같은데 이번 얘네들을 곱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세 개를 곱한 거랑 요 세 개를 곱한 거랑 또 요 세 개를 곱한 거, 이것들도 혹시 등비수열 이루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아니 혹시 등차수열을 이루니? 아니 해봐. 뭐 얘 곱해봐. 근데 얘네들 곱할 때 너희들이 뭘 헷갈려 하는 거냐면 저거 곱한 값을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얘 곱하는 거를 해석하는 거를 누구를 이용하는 거냐면 어디 갔냐 등비중앙? 예. 등비중앙을 생각해봐요. 봐봐. 그럼 이 셋을 곱한 건 결과적으로 A2를 몇 번 곱한 거야? 3번 곱한 거잖아. 그럼 얘는요? A5를 3번 곱한 거고, 얘는 A8을 3번 곱한 거잖아. 그럼 이들의 관계를 찾아보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 가요? 그럼 봐봐. A5는 A2에다가 R을 3번 곱한 거잖아. 이거의 세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럼 다시 얘는 A2에다가 R을 6번 곱한 거의 세제곱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분비하면 A2 세제곱에 R의 9제곱, A2 세제곱에 R의 18제곱. 보입니까? 여기에다가 뭐 한 거야? R 9제곱을 연달아 곱한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야. 얘네들을 곱하게 된다면 여기에다가 R 세제곱 곱한 게 A고, 여기다가 R 세제곱 곱한 게 A고, 여기다가 R 세제곱 곱한 게 A인 거잖아. 그럼 통틀어서 여기 전체에다가 R을 9번, 3번, 3번, 3번씩 곱하면 얘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얘의 경우도 곱한 녀석들끼리도 뭘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등차는 됐겠어 안 됐겠어? 등차는 안 돼요. 등차는 연달아 3개씩을 더한 것끼리만 가능하지 곱한 건 되지 않아요. 근데 등비수열은 곱하기도 되네요. 되겠니? 암기? 아니. 의심되고, 내가 배웠던 거 기억나는데 몇 개씩 묶었을 때 또는 더했을 때 곱했을 때 뭐가 되던데 유추하세요. 이거 너희들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 때 한 번씩 확인을 해보라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너희들이 사용하고 싶은 것들을 이용해서 유추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 내용을 알아야 이제 좀 해석이 좀 더 쉬워지거든요.
원 3개가 있고 두 반직선으로부터 동시에 접하고 있는 거야. 원끼리도 접하고 전부 다 접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녀석의 반지름을 R1, 두 번째 녀석 반지름을 R2. 이렇게 되는 거, 이건 알겠죠? 세 번째 반지름을 R3라고 한번 해볼게요. R1, R2, R3. 무슨 관계일까요? 생각해봐. 아니, 지금 내가 등비수열 하다가 한 거니까 당연히 등비수열을 뭐 이룬다는 느낌이 막 들긴 들겠죠? 근데 얘네가 정말 등비수열을 이루냐 이거야.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커지는 건데 얘가 등비수열을 이루겠느냐라는 거예요. 잘 안 떠오르는 거 맞죠? 그죠? 얘가 등비수열이 잘 안 떠오르는 거 맞죠? 왜냐면 이게 안 떠오르는 너희들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 내신 때는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곱해지는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얘가 몇 배야? 2배? 아, 2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든단 말이야. 2배는 아닌 것 같다고. 근데 계속 일정하게 늘어? 뭐 몇 배씩 늘지? 뭐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등비수열은 뭐가 등비수열이라고? 어떤 게 등비수열이라고? 비율이 일정한 게 등비수열이라고요. 그럼 너희들은 얘를 등비수열 비교할 때 일정한 게 곱하기로 연결되느냐 이걸 찾는 게 아니라 비율 값이 일정한지 찾는 거라고. R1과 R2의 비율과 R2와 R3의 비율이 같은지를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봐도 돼. 이건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지금 얘의 관계가 뭐냐면, 어떤 작은 원이 하나 있어. 얘, 여기에 외접을 하면서 이 직선 두 개에 동시에 외접하는 원을 하나 그린 거야. 오케이? 이해갔어요? 얘네 둘의 관계가 작은 원에 얘보다 좀 더 커지면서 오른쪽에 외접하는 원을 하나 갖다 붙인 거라고요. 또 얘하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주인공으로 여기에 외접하면서 동시에 접하는 원 하나를 갖다 그린 거라고요. 이해가? 괜찮아? 근데 얘들아, 내가 크기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처음에 내가 원을 그릴 때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요거 없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그리고 외접하는 원은 이렇게 그렸어.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얘가 없는 상태에서 요거를 그렸어. 이것을 저 멀리서 봐. 또는 얘들아 이 그림을 좀 축소시켜봐. 요게 없는 그림을 축소시키면 요 두 개의 원이 요렇게 작아지게끔 그림을 축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말 이해 가니? 요렇게 그림이 원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림을 확대시켜서 좀 더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두 개를. 그럼 그 두 개가 누가가 되겠어? 얘가 되지 않을까요? 두 원이 접하는 조건이 똑같단 말이야. 확대를 시키면 같은 그림이라고. 요 두 개의 원과 이 접선 두 개를 확대시키면 요거와 요거의 그림이 되는 거랑 같은 거라고요. 그럼 닮은 꼴이죠, 둘이. 그럼 이거 아니야? 뭔지 몰라도 얘의 반지름하고 얘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율은 이 반지름하고 이 반지름의 길이 비율하고 어떻게 했어요? 같겠죠. 괜찮아? 물론 뭐 다른 선생님들은 뭐 여기다가 삼각형 그려서 닮은 꼴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나는 직관적으로 좀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얘를 축소시키면 얘네 둘이 되고 얘네들을 확대시키면 얘가 된다. 그럼 두 원끼리의 비율은 어떻다? 같을 거 아니야. 무조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R1분의 R2와 R2분의 R3가 같아요. 따라서 이건 공비가 아니라 반지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반지름의 값은 무엇을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아우 재밌어. 김영민. 재밌지 않니? 아휴, 진짜 가만히 있을 것이 이건 뭐야? 재밌잖아. 됐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넓이. 넓이. S1, S2, S3. 얘네들의 넓이, 이것들에 대한 넓이에요. 파이 R 제곱, 파이 R2 제곱, 파이 R3 제곱. 이 값도 과연 등비수열을 이룰까요? 이뤄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아니, 확인해보면 되잖아. 어떻게. 방법은 너무 많아요. 뭐 등차 중앙을 이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넓이 값이 있으면 얘가 파이 R2의 제곱, 파이 R3의 제곱, 파이 R1의 제곱인 거잖아. 얘네들을 곱하면, 파이 제곱에 얘네들 곱하면 등비 중앙 이용해보면 파이 제곱에 R1, R3의 제곱, 이렇게 이걸 두 개 곱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R1 제곱, R3 제곱 지금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가운데를 제곱하면 2 파이 R2의 제곱 이거잖아요. 같아 안 같아? 같죠? 왜? 아니 뭐야, 쏘리? 파이 R 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같죠? 그럼 파이 제곱되고 R2 제곱의 제곱은 얘가 바로 R2의 제곱인 거잖아. 그거의 제곱이니까 어때 값이? 똑같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여기다 뭐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등비수열이라면 이제 헷갈리게 내가 R로 써서 헷갈리게 하는데, 여기 R1에다가 공비를 곱한 게 R2인 거잖아. 맞죠? 그럼 얘네들의 요 R2는 R1에다가 공비를 곱한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공비를 두 번 곱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고, 또 두 번 곱하면 얘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겠니? 그래서 얘 또한 뭐가 된다? 등비수열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잠깐만요. 그리고 네, 그냥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등비수열의 합공식만 볼게요. 이제 합을 안 했으니까 합공식 볼게요. 합공식. 합공식은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A1, 두 번째가 AR. 초항에다가 공비 R 곱한 게 둘 장이죠. 그럼 맨 마지막 게 얼마야? A, R에 N-1제곱. 이제 증명을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어렵지 않으니까. 자, 두 번째. 여기다 뭐라냐면 모든 SN에다가 얼마를 곱해? 공비 R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 R을 곱하라는 얘기잖아? 여기다 R 곱하면 AR이죠. 그 AR을 여기 밑에 써주세요. 얘랑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R 곱하면 AR 제곱이죠. 이렇게 써주라고요. 그럼 여기다가 R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 A, R에 N제곱이 되겠죠. 괜찮아? 이제 뭐 할까? 더 할까 뺄까? 빼요. 빼버리면 1-R의 SN이 되는 거고, 여기 뺄 게 없으니까 그냥 A 쓰면 되겠죠. 근데 얘랑이랑 똑같잖아.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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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그럼 남는 거 얘만 남겠지. 마지막 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A의 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 하라는 얘기야? SN에 관하여 식을 정리하시면 1-R분의 A로 묶여서 1-R의 N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N제곱인 이유는 일반항 N-1에 R을 하나 더 곱해서 차수가 하나 더 올라간 거야. 그래서 여기는 N제곱이에요. 일반항과 다릅니다. 됐어. 그리고 분자분모에 마이너스 곱한다면 얘 항의 위치가 뒤집힐 수 있는 거잖아. 그것까지 고려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네요.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지금 내가 해준 거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기본 내용 것들에 대해서만 한 거고요. 이제 다음 거 이제 문제 풀면서 하다 보면은 추가적인 내용을 내가 다시 또 설명할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중간중간에 계속 너희들이 필기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강 일단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방에 올려주세요.